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빨리 변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10년 후, 20년 후 직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지구의 환경과 문명이 어떻게 변할지를 염두에 두고서 양육과 교육을 시키는 게 스마트 양육이라 이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생겼던 현상이 뭐냐면, 중산층의 적당하지만 뭐 나름대로 우수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직업의 피라미드 상에서 어떤 이 정도 중간 정도의 직업 계층을 차지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요. 아니면 그냥 노예 같은 삶 아니면 거지 같은 삶이죠. 그리고 명문대를 나와서 뭐 이런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가졌다거나 좋은 학위를 가졌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명문대를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인 언어지능하고 논리수학지능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넘어가 버린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잘 다루는 그런 능력 가지고서는 기업에서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이 상류층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하고 아주 창조성이 뛰어난 고임금 집단이 원래 쭉 배치되어 왔었는데, 이쪽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득권에서 이런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라는 지능 발달에 아주 좋은, 지능과 창의성 발달에 아주 좋은 경험들을 잘 체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기득권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체험이 차이가 있느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인서울이라든가 명문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든 우리 자식을 상위권으로 올려야지라는 그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이 맞았던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느냐? 미국의 중산층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을 미국은 대학 학비가 비싸요. 대학을 보냈는데 갈수록 고임금을 받는 창조적 집단에까지는 올려보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창의성이 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풍부한 교육비를 쓰면서 방학만 되면은 유럽 여행을 가고 크루즈선도 타고 어학연수도 마음껏 가고 자기가 원하는 악기는 1000만원짜리든 300만원짜리든 다 사서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중산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 격차가, 그 돈에 의한 교육비에 의한 교육 격차에 의해서 중산층 자녀들이 차지했던 직업군이 피라미드 상에서 이 중간 부분을 차지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중간 부분들이 로봇,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 미래는 또 3D 프린터까지 나와요. 제조업까지 위협을 받아요.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점점점 실업자가 되어 가더라 이거죠. 실업자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담보대출로 집을 샀는데 아빠와 아들이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기득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주고. 자, 기득권들이 이런 자동화 기기라든가 컴퓨터를 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의사 6명한테
의사 6명한테 의사 연봉이 한 1억 된다고 칩시다. 10억 되는 의사도 있어요. 어쨌건 매년 6억씩 나갔어요. 만약 연봉이. 근데 10년 후에 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수술과 환자와의 대화까지 아주 잘해주는 지금 대화 로봇이 있어요. 그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로봇이 있다 이거예요. 환자 관리도 잘해. 수술도 잘해. 진단도 잘해. 이 인공지능 로봇이 딱 왔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잠을 자지 않는다. 충전만 시켜주면 된다. 평소에. 무슨 얘기예요? 밤낮 없이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 로봇이 한 명이 도입이 되면 의사가 3명이 잘린대요. 3명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사라도 창의성 있는 의사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는. 단순히 기존에 배운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써먹기만 하는 사람은 못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응용력과 창의력이 없으면 못 살아남는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그 아이에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주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그 성적에 있어서의 상위층 또는 명문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가운데 군에 속하게 된다.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계신 학부모가 기득권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 기득권에 속하려면은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50억, 현찰 50억 정도. 그게 없으면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에 불과합니다. 서민층에 불과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면은 이걸 한번 바라보세요. 미국에서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슈퍼리치라고 그래요. 100억 이상이 있는 그 집안의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 창의성을 길렀느냐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꼭 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돈 많은 집의 부모들이 꼭 해야 돼.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은 뭐를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체력적인 한계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결핍을 맛보게 돼요. 규율을 따름으로써 자기 그 자유의 결핍 또는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부유층이 스포츠로 그 결핍을 줄 때 서민층은 어떻게 그 결핍을 줘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놀이에 빠졌을 때, 놀이가 스포츠예요. 일찍 아이들이 놀이에 빠졌을 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아이들을 놀이에 빠졌을 때는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요리에 참여를 시켜라 이거. 요리에. 시장 보는 거에서부터. 자, 아이들이 시장 보는 것이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뭐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교육과 체험에 있어서의 선택권에 해당합니다. 돈이 많은 집 애들은 엄마 내가 이 체험을 하고 싶어. 저 체험을 하고 싶어. 올여름에는 내가 유럽에 갔다 올래. 올여름에는 아프리카 좀 갔다 오고 싶어. 호주 좀 갔다 오고 싶어. 서민층은 비행기 값 자체가 없습니다. 체류비가 아니라 거기 갈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유층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체험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몇 살부터? 3살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음껏 이걸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것이냐 이거죠. 서민층에서.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시장 보고 요리하고 하는 것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체험을 늘려가지고 주말 농장을 일찍 체험하게 한다든지, 비교적 돈이 적게 들지만 아이들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을 많이 쓰는 체험이나 돈을 쓰지 않는 체험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몇 번 내가 질문을 던지고 몇 번 생각해 보느냐, 그 횟수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채워 넣어줄 것이냐,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경험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교수법이 좋은 선생들이 모여있는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이 많으면. 지금은 대안학교 보내려고 그래도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요. 괜찮은 대안학교의 입학금이 2천만 원이에요. 한 학생당. 싼 데가 1,000만 원이에요. 입학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 시켜요. 발도르프 학교 같은데 굉장히 좋긴 하지만. 자영업하기로는 안 되고 참여 프로그램.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 관계하고 이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그 서민층과 중산층의 그 학부모들이 그 자체 어떤 문화단체 같은 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앗이로 체험을 해야 돼요. 낚시를 아주 잘하는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해안가에서 왔는데 뭐 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도시하고 이렇게 농어촌 교류를 하면서 그 부잣집 아이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배 타고 나가서 쭈꾸미 낚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선택과 변화의 체험의 횟수를 만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집의 부모가 좀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든 게 있냐면 그 체험을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식한테 제대로 된 체험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이라든가 캠핑을 그 엄마 아빠가 직접 고생을 해가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고생을 해가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들판으로 나가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 거기서 자연체험과 변수가 많은 어떤 그 체험들을 한다 이거예요. 자연 자체가 카오스이기 때문에 혼돈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변수 체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메뚜기가 나한테 달려든다 이거예요.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그게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런 그 변화되는 환경을 가급적 오래 체험할수록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말 농장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하잖아요. 바로 그런 체험들이 좋아요. 오랫동안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는 거. 그러나 비교적 돈은 적게 드는 체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운동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스포츠 얘기했죠. 스포츠라는 것은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신체 활동을 잘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구기 종목이냐, 뭐 태권도냐, 이런 건 이제 잘 골라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10살 이전에 좀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스포츠 활동은 뭐냐면은 신체 활동이 좋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율적이고 어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모든 동물이나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더 큰 목적이나 먼 미래의 어떤 결과를 놓고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민층은 유소년 축구단에 아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불가능해요. 서민층이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집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게 뭐냐면 온 가족이 뭔가 풍족하지가 않아. 가난해. 그런데 어떤 부업을 해요. 어떤 부업을 하는데 아이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너의 2학기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100억 이상이 없다면 빚만 한 몇 억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빠만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집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게 가난한 겁니까? 그냥 보통 사는 거지?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맞벌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애가 집에서 자기가 밥을 해 먹어야 돼, 스스로. 이렇게. 그게 가난한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워킹 할러데이 같은 게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주말마다 온 가족이 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가난한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죠. 그죠? 그런 가족을 한 팀으로 봤을 때, 그 팀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노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노동을 통해서 또는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에 내가 기여했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 느낌이 들어야만이 아이들은 뭘 배우냐? 인내심과 규율을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 강의를 충분히 듣지 않고 일부분만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분만 듣고 애들을 초등학교 때 뭔가 육체적으로 약간 힘든 돈벌이 체험이 중요하대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거야. 돈벌이를 시켜. 근데 아빠는 월급이 충분하고 엄마도 맞벌이도 안 해. 근데 얘를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신적으로 상처 있는 겁니다. 가족 관계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혀 그 아이는 규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분노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항하는 아이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기 집에 5억이 있다고 칩시다. 재산이. 빈민층이죠, 그죠? 네, 5억이 있는데, 자, 5억이 있는데, 이 5억을 그냥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자율 높은 것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일단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부가 그냥 가난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팔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팔 수가 없는데, 어쨌건, 팔 수 있는 집이라면은 팔고 월세로 살면서 그 설정을 굉장히 약간 좀 변두리에, 자연환경에 있는 변두리로 이사를 가서 설정을 잘 해가지고 가난한 척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함께 그 생계에 참여시키는 그 체험을 시키고, 자, 그럼 언제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 집에 재산이 10년 전에 5억이 있었는데 어디 잘 묻어나가지고 지금 6억이 됐다라는 발표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이가 15세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14, 15세가 됐을 때.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야. 혹시 너 지금 이 순간 뭐 필요한 거 있니? 근데 14, 15세 때까지 그 아이가 바로 이런 어떤 그 한 가족의 그 생존을 위한 어떤 부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참여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정서 상태가 저축해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냥 노후 자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척 한 집에서는 정서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한 집이 문제예요. 진짜 가난해버리면은 미래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헐뜯게 돼요. 왜 당신 집안은 시집 올 때 뭐 얼마 가져와서 왜 지금 장인 장모가 좀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싸움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정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부모가 그 상황에서는 자기 자식을 노동에 참여시키지 못합니다. 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애까지 일을 시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의 시기를 놓쳐버려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그냥 책만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살이 넘어서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가서 규율을 배우면서 운동을 마음껏 하는 부유층 아이들과 동등한 창의성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성취감을 맛보면서 부모와 함께 뭔가 규율을 지키는 노동을 하는 체험은 적당한 부자들은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당한 부자들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가 뭐죠? 엄마, 내 친구는 뭐 무슨 폰이야. 나 이 폰 가지고 쪽팔려서 학교 못 가겠어. 무슨 뭐 이 옷이 말이야, 오리털이 급이 달라, 급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가정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교육적 체험과 스포츠를 통해서 배우는 그 인내심과 규율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가정 환경에서 크면 어떻게 되느냐? AI 로봇 3D 프린터가 나오는 세상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부여 능력이라는 것이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핍.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자살률이 더 높다고 봐요. 삶에 대한 동기부여는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결핍한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차라리 남을 죽이지 자기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심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핍을 선물을 하되 부모가 우리 통장에는 5억에서 10억이 지금 현찰로 있다라는 생각을,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함께 그 가족의 결핍을 체험했을 때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면서도 동기부여 능력이 강하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창의성과 융통성이 뛰어난 아이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적당한 부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식이 실업자가 될 확률이 거의 80~90%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끊어주세요.